자, 이제 비교 방식이 남았습니다. 이 비교 방식은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그 원가 방식은 감가수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감가수정이 특히 그 감가수정 방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하고요. 물론 정액법, 정률법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요. 근데 다행히 올해 정액법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서 내년에는 출제 안 될 가능성이 좀 많다는 겁니다. 대신 안 났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아, 그래요?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제가. 근데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쉽습니다.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 일단은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읽어볼까요? 뜻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140쪽입니다.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단 뭐를 찾아야 돼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거래 사례를 찾아서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괄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래 사례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동그라미 1, 2, 3, 4번. 이게 선택 기준입니다. 선택 기준. 동그라미 1, 2, 3, 4번이.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사정 보정 가능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사정 보정 가능성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시점 수정 가능성을 두 번째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가요. 그 이유가 아까 비준 가격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비준 가격을 사례 가격에서부터 출발해서 먼저 뭘 한다 그랬어요? 사정 보정한다 그랬죠? 얘가 특별히 싸게 거래된 물건이라면 정상적으로 거래됐을 때 얼마인지 수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거래된 시점이 뭐 두세 달 전일 수도 있잖아요. 시점이 다를 수 있죠. 시점 수정해야 되고요.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고요. 또 뭐도 해야 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해야 돼요.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자, 여기에 집어넣는 사례 선택 기준이요. 여기에 넣는 사례 선택 기준이 이 뒤에 네 가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수정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뒤에.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이 시점 수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시점 수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앞에 했는 작업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뭐를 봐야 돼요? 이러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괜히 뻘짓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구할 수 있느냐, 이 자료를 구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2번을 먼저 보면은 사정 보정 가능성이 먼저 나와요. 그 2번에 있죠. 이걸 먼저 보면은 사례 자료는 정상적인 것이거나 정상적인 것이면 굳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의 자연성이 저해되거나 당사자의 정통성이 결여된 사례 등을 그 결여된 거래 등을 대표성이 없는 거래 사례라 하는데,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는 사례자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채택될 수 있다. 됐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떤 게 좋다고요? 원칙적으로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사정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채택할 수는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 가능성 두 번째 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시점 수정 가능성. 자, 이거는 시간적으로 불일치하다면은 수정할 수 있는 사례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가격 시점, 아까 무슨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이라고 그랬죠?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 수준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거래 시점의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수정하여 기준 시점, 이것도 기준 시점으로 바꿔서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시점 수정을 하더라도요, 이게 시점이 다른 두 가지 사례가 있다면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A는 1개월 전 사례고요. 이거는 6개월 전 사례다. 그러면은 가능한 한 뭐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1개월 전 사례가 좋겠죠.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이게 이제 시간적 유사성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가능한 한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시면은 위치 유사성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요인의 비교란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거래 사례는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역에 존재하여 지역 간의 표준적 이용이 비교 가능한 사례여야 합니다. 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위치 유사성이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치 유사성을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 유사성은 뭐다?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유사성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물적 유사성은 그 옆에 이제 밑에다가 예를 들어 두는 게 좋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잖아요.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면 사례도 뭐고요? 사례도 아파트라 해야 되겠고요. 대상이 단독주택이면 사례도 단독주택. 이게 이제 물적 유사성이에요. 대상이 만약에 목조 건물이다. 그러면 사례도 목조. 이런 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물적 유사성. 아시겠죠? 얼마든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괄호 3번에 이제 사례 자료의 정상화가 있죠. 자,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지금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하는 게 있죠. 자, 요게 이제 안 어렵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어려워 보여도 지금 요 수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는 이제 하나로 돼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1번, 여기 동그라미 2번, 여기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정 작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게 원칙이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례가 급매로 인해 정상가 대비 10% 저가로 거래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10% 저가가 그래. 누가 저가로 거래됐어요? 사례가 이렇게 급매로 인해 정상가 대비 저가로 거래됐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세 번째 그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 비교할 때 대상이 사례보다 종합적으로 개별 요인이 5% 우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수정치,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수정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숫자에서 그냥 곱셈만 하면 끝이에요. 그 숫자를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구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 누구. 주어가 누구. 여기는 사례가 주어죠. 여기는 대상이 주어죠. 주어를 빨리 찾으면 돼요. 그리고 원칙이 이제 사례분의 대상 해서 이제 사례든 대상이든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바꾸는 건데, 여기서는 누가 10% 저가예요? 사례가 10% 저가죠. 요 순서대로, 요 글자대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사례를 10% 낮추는 거예요. 그럼 90분의 100 이렇게 돼요. 1번은. 3번은요. 이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할 때는 누가 대상이 5% 우세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사례분의 대상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럼 누가 우세요?
대상이 우세죠. 그럼 대상 숫자를 키우는 거예요. 100분의 5%니까 이게 100% 기준이니까 1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1.05가 되는 거예요. 1.05. 여기서는 근사치로밖에 안 되죠.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약 1.111 될 거예요. 1.111.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사정보정치에는 이제 90분의 100이 들어가는 거고, 개별 요인 비교치에는 100분의 105가 들어가는 거고.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곱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시점 수정이나 지역 요인 비교도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시점 수정 이것만 좀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 142쪽에 그 배분법이라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요거는 난이도가 높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건 뭐 시험에도 그렇게 뭐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우리 시험에는 언급되는 빈도는 줄어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도 마찬가지. 요거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죠. 요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게 임대사례 비교법이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수익환원법으로 가겠습니다. 수익환원법을 하기 전에 지금 어차피 지금 각각의 방식별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시면은 147쪽에 공시지가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47쪽에 그 공시지가 제도가 있고요. 공시지가가 아닌데 지금 타이틀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원래는 이제 공시지가 제도만 있었어요. 원래는 공시지가 제도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가죠, 지가. 지자는 땅 지자입니다. 공시지가 제도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한 몇 년 됐는가? 6년 됐나? 7년? 2008년? 그 정도 됐겠네요. 6년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토지 가격만 공시했었어요. 근데 이제 6년 전부터 주택 가격도 이제 공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는 공시 지가 땅값만 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해서 하나는 뭐고요? 하나는 토지 가격 공시고요. 하나는 주택 가격 공시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그러니까 1번, 2번은 토지 가격 공시로 들어가는 거고요. 3번과 넘어가시면은 이 3번은 이제 주택 가격 공시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공시죠. 주택 공시지가가 아니고 그 공시지가는 이제 땅 가격이니까 주택 가격 공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은 주택 가격 공시. 자, 1번, 2번은 토지 가격 공시. 3번은 주택 가격 공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이런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의 뭐 기능 이런 건데요. 별로 요거는 좀 중요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4번, 5번은. 자, 일단 요거 토지 가격 공시와 주택 가격 공시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제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토지 가격 공시는 이거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표준지란 말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공법에서 이거 다루나요? 표준지. 공법에서는 이런 말 안 나오나요? 표준지라는 것이 살면서 지금 처음 들어보시나요? 살면서. 혹시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주택법에서.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개별 공시지가 들어보셨어요? 어디서요? 아, 두루두루. 들어봤습니까? 이 들어보신 분들은 땅 갖고 있다는 얘기죠.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 아니면 단독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단독주택. 예. 어쨌든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옆에 친하게 지내면 돼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에 50만 필지가 있어요. 전국에 토지가 약 3천만 필지가 있거든요. 3천만 필지가 더 돼요, 사실은. 약 3천만 필지라고 할게요. 3천만. 누가요? 어디 들어봤어요? 이제 더 늘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몇 년도 자료인가 하면은, 2010년인가? 하여간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요. 이게 분필이 되니까. 분필이 되는데, 한 10년 전에 2,700만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좀 늘어서 몇 년 전에 3천만 필지 정도, 3,100몇십만인가 200몇십만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냥 줄여서 그냥 약 3천이라 하는데, 그게 더 늘었으면 이제 몇 년 사이에 또 더 늘 수 있겠죠. 이 약 3천만 필지인데 그 중에서 50만 필지를 샘플로 뽑아 놓은 거예요. 50만 필지를. 그러니까 약 60개 중에 한 개꼴입니다. 60개 중에 한 개꼴로 요 지역에도 표준지가 있어요. 요 주변에. 그거 이제 확인하시려면 이제 지적 공부를 떼보면 돼요. 지적 공부 이 도면을 떼보면,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뭐 길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번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왜 중개사무소 가면은 막 1번, 1-2번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지번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지번이 붙어 있는 중간중간에 땅에 보면 표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서 이게 61-2번지.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러죠. 61에 2 이렇게 읽으라 그러죠. 예, 역시 사람은 돈을 들여도 배워야 돼. 이렇게. 뭔가 좀 알잖아요. 이렇게. 배우면은. 모르면 그냥 31-3 이럴 거를. 그래도 좀 배웠다고 이제 31에 3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각각 이렇게 쓰여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건 도면이잖아요. 도면 말고 이제 A4지로 된 표가 있어요, 표. 표에 가면은 이제 여기에 표준지 있고요. 표준지. 쭉 내려가요. 31에 3 이렇게 있죠. 31에 3.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곱미터당 뭐 500만 원 이렇게 이제 자료가 있다고 이렇게. 요 도면하고 요 표하고 같이 보면은 요 땅이 얼마구나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주변에 지금 분명히 표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면을 떼보면은 요 땅이 표준지일 수도 있어요. 요 땅이 표준지이라면 요 표 있잖아요. 표에서 요 땅 주소를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요 땅 주소를 찾아가면은 표준지 가격을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요 땅 가격을. 이거 말고도 지난주에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법제처 이 어플리케이션. 법제처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땅의 가격, 요 땅의 가격, 요 땅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 표준지가 몇 개 있다고요? 전국적으로 표준지는 50만 필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0개에서 한 7, 80개 중에 한 개꼴로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합니다. 표준지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까지 함께 제출하는가 하면은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거를 제출해요. 이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거는 요 토지, 여기 이제 표준지 지금 요게 표준지면은 이 표준지 옆에 다른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표준지 옆에 요 땅은 북향이고요. 요 옆에 요 땅은 남향이고, 요거는 서향이고, 요거는 동향이다. 이런 방향이라든가, 또는 앞에 도로가 어떠하다. 또는 옆에 뭐가 있다.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비교해서 쉽게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표를 토지 가격 비준표라 그래요. 이 표하고 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으면 이 말이에요. 하고 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요 표가 있으면 이 주변에 다른 토지들도 누구든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그걸 누구한테 제출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면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자료를 누구한테 보내주는가 하면은 시군구장한테 보내줘요. 시군구장한테 보내주면은 시군구장은 요 두 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를 선정해요. 이 이웃하는 다른 토지들 가격을 계산한다고요. 이건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장이. 시군구장이 소속 공무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소속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이거 산정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는 국장인데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주체는 시군구장인데 소속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 표 보고. 됐나요? 어떤 게 전문가가 산정한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문가가 산정한 겁니다. 이거는 대량 평가를 위해서 이 표를 보고 대량 평가 방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공무원들도 이 업무에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는 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5년 이상인가요? 이 업무에 종사하면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뭐 한국감정원이라는 이 공기업이 있어요. 한국감정원에서 몇 년 이상 또 이 관련 이 업무, 모든 업무가 아니고요. 뭐 사무 보는 업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런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하면은 감정평가사 시험 1차를 면제해줍니다. 지금 몇 살이라고 했지? 그러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겠네. 그런데 한 5년간 젊은 친구는 그런 거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를 면제받으니까 1차 시험을 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냥 1차 시험 보면 돼요. 1차 시험에 경제학, 민법, 영어, 예? 토익 점수로 하나요? 요즘은 그러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 토익 점수로 하겠죠. 다 그렇게 됐으니까. 토익 점수, 그 다음에 경제학,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5가지였는데. 영어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영어는 토익으로 넘어가면 됐고, 그 다음에 경제학하고 민법. 경제학하고 민법하고, 또 뭐, 부동산 공법이 있고 또 뭐가 있는데, 이 5과목이에요. 어쨌든, 그거 보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냥 바로 1차부터 보면 되는 거고, 부담스러우면 이제 실무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취직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군구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자, 이런 절차로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가격을 공시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조세 부과의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세금 매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는 이유가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쉽게 매길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세계사 보다 보면 중국사 또는 다른 세계사 보면 도량형을 통일시킨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도량형을 통일시킨다 이런 말이 다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무게를 잰다, 부피를 잰다 이런 것들이 통일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10말 생산했으면 한 말은 세금이다. 이렇게 하려면 이게 여기서 거둔 거나 저기서 거둔 거나 똑같이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량형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래. 다 따지고 보면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세금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세금은 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게 1990년대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1990년도 이전에는 이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이 평가하는 이 부동산 가격하고요. 그때는 건설교통부에서 평가하는 부동산 가격이 달라요. 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부동산인데도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이게 달라지니까 국민들이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야, 왜 쟤는 이렇게 평가했는데 너는 왜 저렇게 평가해? 세금 매길 때는 높게 평가하고 보상해 줄 때는 낮게 평가하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국민들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90년도에 공시지가를 위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주택 가격도 공시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다 포함해서. 이거 한 지 얼마 안 돼요. 되게 오래 홍보를 했어요. 그 토지 가격, 공시지가. 옛날에요? 네, 90년도에? 시골에서 막 대우장만하게 걸어놓고. 이거요. 네. 이게 이제 세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매기려고 하니까. 네. 세금 매기려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가격 공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공시 안 합니다. 건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토지 건물 하면 안 된다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또 나중에 건물도 있든가 이렇게 된다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토지하고 주택이라고요. 주택. 근데 주택은 이게 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나누어요. 단독주택은 다시 이게 이제 천차만별이거든. 단독주택은 1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3층짜리도 있잖아요. 단독은. 그리고 석조도 있고 목조도 있고 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와집도 있고. 어쨌든 단독주택은 요거는 다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요. 이 표준주택은 누가 할까요?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화된 거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요? 시군구장이 하는 시군구장. 이거는 똑같아요. 절차가. 여기도 무슨 표가 있어요? 주택가격 비준표가 있어요. 이거 보고 이제 이 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비준표 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여기 있었는데 개별주택이죠. 개별.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이거 누가 할까요? 시군구장이 할까요? 국장이 할까요? 요거 국장이에요. 국장이. 왜냐면 지금 국장이 하는 거 잘 보세요. 국장이 하는 거 표준지 하죠. 표준주택 하죠. 그러니까 국장이 하는 거는 표준화된 것만 하는 거예요. 뒤치다꺼리는 누가 하고요? 뒤치다꺼리는 시군구장이 하는 건데요.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 다음에 연립, 다세대까지거든요. 물론 기숙사도 있는데 기숙사는 이제 제외하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통점이 다 요런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다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다. 아닌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문 열었을 때 현관이 다 나오죠. 문 열자마자 안방 나온 데 없죠. 다 표준화돼 있어요. 표준. 현관 문 열었을 때 전부 다 신발 벗는 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 거실로 연결되는 복도에 작은 방, 큰 방, 뭐 화장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2배이냐 3배이냐 그 구조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이미 뭐가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표준화가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얘는 다 누가 한다고요? 이렇게 지금 주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효력도 알아야 돼요. 효력. 이게 이제 효력이 주로 이제 세금 매기는 거 관련이 있어요. 효력.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벅차고요. 지금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주로 언제 받아보시는가 하면은 토지 갖고 계신 분들은 땅 갖고 계신 분들은 6월 초에 받아보실 거고요. 자료를. 그게 5월 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5월 초입니다. 4월 30일까지 하거든요. 개별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모두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기도 합니다. 통지하기도 합니다. 통지를 처음에는 그냥 해줬어요. 해줬는데 지금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알려고 하는 정보는 아니라서. 그래서 그 주택가격 공시의 경우에는 그 소유주한테 보내주지 않고요. 그냥 그 소재지로 보내줍니다. 소재지 보내준다면. 그래서 임차인들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도 이게 자기가 사는 집으로 날아오니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뭐만 하고요. 주체만 하고요. 나중에 그 구체적인 효력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결국 이제 세금이긴 세금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148쪽의 그 4번, 5번 주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시 앞으로 가시면 이제 수익방식 요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여기 이제 한 장 반, 이거 이제 마지막 2장인가요? 네, 2장.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